리더십 이야기 넘어갑시다. 앞에서 멤버십 얘기하면서 제가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언급했는데 리더십이 굉장히 포괄적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깐 좀 볼게요. 조직의 공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개인이,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개인이 리더일까요? 팀원일까요? 누구를 지칭하지 않았죠? 현대 리더십은 리더뿐만 아니라 일반 구성원까지 다 공유하고 있어야 돼요. 조직 구성원들에게 영향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도 리더십이지 내가 꼭 리더의 역할을 해야만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거는 아니에요. 자,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 구분 좀 해보도록 합시다. 리더와 관리자입니다. 리더는 좋은 리더고 관리자는 나쁜 리더예요. 차이가 뭔지 아세요? 리더십이라고 하니까 좀 포괄적인데 이렇게 보셔도 돼요. 비전이 있다, 비전이 없다. 비전이 있다는 얘기는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방향성이 잡혀있고 거기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상황을 창조하고 내일의 포커스를 맞추고, 준비됐다는 얘기가 뭐예요? 계산된 리스크를 취한다는 얘기죠. 리스크를 회피해서는 안 돼요. 근데 그냥 리스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준비를 해야지. 앞으로 뭘 할지를 결정을 합니다. 비전 구축하고 실현하는 환경을 만들지만 관리자는 비전이 없어요. 그래서 상황에 끌려가고 현재를 유지할 뿐입니다. 언제든지 체제 기구를 위해서 사람을 포기할 수도 있어요. 사람을 관리한다니까 사람을 중시하는 건 아니에요. 리스크 회피합니다. 그리고 당면 과제만 해결하려고 하지. 비전이 없어. 비전이 있다 없다. 비전이 있기 때문에 리더는 좋은 리더, 비전이 없기 때문에 관리자는 나쁜 리더가 되죠. 자, 리더십 유형이 사실상 경영학 이론이나 행정학 이론에 참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 우리는 기본적인 개념에서부터 시작을 해야겠죠. 먼저 독재자입니다. 독재는 정치에서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정치에서 독재자는 나빠요. 하지만 리더십에서는 독재자 유형이 가끔 필요합니다. 왜 가끔 필요하냐? 통제가 안 돼요. 성과가 없어요. 근데 이 상태에서 뭐 지지고 볶고 싸워봐야 답 안 나오죠. 그럴 때는 리더가 핵심 정보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마음대로 해버리면 돼요. 단 업무를 공정하게 배분만 하면 되죠. 민주주의에 근접한 유형입니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건요. 리더가 모든 걸 다 하는 게 아니에요. 리더가 모든 걸 다 해버리면 이거는 독재자 유형이 돼버리죠. 뭘 합니까? 확신을 심어주면 돼요. 비전 제시하면 되죠. 권한이 무한대가 아니에요. 의견에 동의하거나 거부할 최종 의사 결정권은 가지고 있죠. 하지만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민주주의를 이끄는 건 리더가 아니라 누굽니까? 시민이죠. 그래서 부하 직원들이 뛰어나야 돼요. 리더는 받쳐주는 역할, 비전 제시하는 역할에 한정되어야 됩니다. 민주주의에 근접한 유형과 좀 헷갈리는 파트너십 유형이에요. 이거는 좀 다른 게 구분이 잘 안 돼. 리더도 구성원이 리더의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거는 공동으로 책임을 질 뿐만 아니라 공동으로 권한 행사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 그래도 되냐? 그래도 되는 이유가 풍부한 경험과 재능을 가진 구성원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믿으면 돼. 신뢰 정지, 구성원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핵심 요소입니다. 근데 전부 이제 신입이고 초짜들밖에 없어요. 에이 그러면 안 되겠죠. 섞여 있어요. 그래도 힘듭니다. 모든 구성원들이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성숙한 조직에서는 가능하죠. 변혁적 유형이에요. 이게 은근히 포괄적 개념을 담고 있는데 NCS 직업기초능력 이론에서 굉장히 단순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기본 개념만 파악할게요. 개개인과 팀이 유지해온 지금 이제까지의 업무 수행 상태를 뛰어넘어요. 그게 뭐냐?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합니다. 자, 전체 조직이나 팀원에게 변화를 가지고 오는 원동력으로 작용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리더에게는 비전 제시가 필요하겠죠. 그럼 구성원들은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죠. 이게 됐을 때 변혁적 리더십은 가능합니다. 현대 리더십 이론에선 변혁적 리더십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다루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전공 공부를 좀 해보신 분은 내용을 파악하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변혁적 리더십에 대한 문제들이 나와 있다면 그 문제 중심으로 공부하셔야지 이론을 다 공부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럼 너무 많아요. 자, 요런 4개 리더십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봅시다. 자, 독재자 유형, 독점이라고 했죠. 질문 못해, 정보 독점, 실수도 절대 용납하지 않아요. 그게 독재자죠. 민주주의에 근접한 유형은 민주주의의 원칙, 참여, 토론, 그리고 거부권이라고 하는 게 모든 걸 다 거부한다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권한이 있다. 최종 의사 결정권이라고 이해하시면 맞죠. 자, 파트너십입니다. 다 동급이야. 능력도 비슷해요. 대단한 구성원들. 그래서 리더가 마음대로 못하는 게 아니라 대등해요. 평등, 집단의 비전, 책임 공유가 필요하죠. 변혁적 리더십, 믿고 따르게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카리스마 필요하죠. 이거 내가 제대로 하고 있나? 자기 확신도 필요하죠. 리더에 대한 존경심, 충성심도 필요합니다. 리더는 구성원들에 대해서 풍부하게 칭찬하고 그리고 리더를 통해서 감화할 때 변혁적 리더십은 가능합니다. 거래적 리더십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give and take. 나 월급 받은 만큼만 일해. 교환 관계예요. 근데 문제가 이거야. 단기 성과밖에 안 돼.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짧게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잠깐 부분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조직의 장기적 발전에는 기여하지 못합니다. 자, 변혁적 리더십 볼게요. 구성원들의 가치관, 의식 변화에 따른 리더십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비전이 있으니까. 비전이 있으니까 장기 성과까지 이어갈 수 있죠. 그래서 감동받아야 돼요. 감정적으로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온전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감정과 정서에 호소를 하게 되죠. 구성원들의 가치 내면화를 통해서 동기부여돼요. 확실한 비전이 필요하죠. 이게 거래적 리더십과 변혁적 리더십의 근본적인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